신기한 거 하나만 내가 진짜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재밌게 하려고 졸라 노력해요. 아 이거를 예. 이렇게 홍보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별로인 거야. 트릭 출시는 전부 다 제 시그니처는 인비지블 덱이라 그럴 거야. 그걸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번 공연은 네. 저한테는 진짜 한 8년 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바에서 공연했던 네, 반갑습니다. 비하인드 씬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류호 마스터님 편입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술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뭐 편하게 하는 자리여가지고 일단 제가 류마스터님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니까 저희는 오늘 이제 공연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 좀 몇 가지 여쭤보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서두르냐면 아무리 서둘러도 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서둘러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방송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공연 때문이기 때문에 공연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공연이시죠, 아주? 네. 저 사실 이런 작은 규모에서 공연하는 걸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는데 대략 8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한 적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죠. 거의 8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선배님 하면 생각나는 게 대무대에서 가능한 클로즈업 메이션, 멘탈리스트이기 전에 네. 그러니까 제가 신기했던 거는 대무대에서 클로즈업 마스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포지션이 좀 더 멘탈리스트에 가까워서 멘탈리스트는 다 스테이지에서 가능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큰 무대에서 박살 나봐야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전 이미 박살을 나봤고 그래서 잘 준비를 했죠. 요 마술사님하고 접하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마술사들은 갈라쇼라거나 극장 공연, 컨벤션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에 진짜 필드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제가 마술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게 이런 공간에서 공연하는 마술사였고 니까 전 언제나 제일 편하죠. 뭔가 제가 기대하는 건 류마술사님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사이즈가 지금 이 정도 규격이 아닐까. 저 욕도 해요. 관객한테. 극장에서는 안 하지만. 원래 인터뷰 리스트에 넣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대극장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좀 프라이빗한 공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립봐도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좀 거기서는 어떤 대본이나 말씀하시는 게 좀 달라지나요, 느낌이? 대극장하고? 네.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공식이어서 루카스 마술사에게, 이기성 마술사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꺼지면 안 그럴 거죠. 안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게 돌고 있을 때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지만 대답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프라이빗한 대화도 좀 나눌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럼요. 궁금한 것도 중간에 마술 공연 때. 네, 제 개인적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관객분의 개인적 얘기를 묻기도 할 거고 전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네, 실제 클로즈업 마술이 갖고 있는 제일 큰 힘이 그거니까 네. 사실 저는 바에 있을 때는 손님이었으니까 손님을 위한 얘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데 이런 또 작은 공연일 때는 뭐 관객으로 호의적인 마음으로 오시는 관객분들이긴 하지만 손님들보단 더 그렇긴 하거든요. 네네네. 손님은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단 공연 관람을 오시는 네. 관객분이니까 호의적이실 텐데 그래도 고객처럼 손님처럼 대하면서 또 가까워질 수 있는 네. 손님도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단골이 그럼요. 되는 거고 네. 관객분과도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규모고 공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트릭바에 왔다 갔다 했을 때 똑같이 손님으로서 네. 마술사이기 전에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저는 끝판왕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좀 곤란한 상황일 때 마지막에 처리하러 나오는 느낌처럼 최종 보스처럼 이건 내가 커버한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었지만 다 지금은 좀 친한 형들이고 근데 그때 저한테는 뭔가 진짜 중요할 때는 나서시는구나 약간 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뭐 배정된 대로 하는 느낌이었긴 했는데 아니요, 실제 트릭 초반 빼고 네. 후반부에는 제가 일부러라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초반부에는 뒤에 마술하던 수리가 제 앞에 마술하고 제가 하고 두 명이서 그냥
풀로 끌고 가다가 네. 이제 문화생이었던 친구들이 바 테스트라고 부르는 매지션 테스트를 겪어서 공연할 수 있는 레벨이 이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앞부분에 하고 저희가 이제 뒤쪽에 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뒤에 할 수 있는 레벨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기수들 있고 뒤 기수들이 앞에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뒤에를 또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빠져 있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 보자. 아 그런 매니어들도 오죠. 있죠. 어쩔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애초에 마음가짐이 이미 예를 들어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나는 이미 마술을 많이 알아. 그래서 난 속지도 않을 거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걸 하든 간에 난 감탄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진 많진 않겠지만 그랬을 때 좀 박살내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출동하긴 하죠. 그때야 맞는 것 같아. 출동. 출동해서 네. 그때 또 멘탈이 그런데 힘을 많이 가지니까 네. 그런 마술을 해주고 네. 또 사실 사람들이 볼 땐 바 위에서 어떤 마술이 펼쳐지고 있으니 네. 여기가 자기들이 마술하고 뭐 그런 공간이랑 같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긴 저희의 퓨어한 홈그라운드. 그래서 네. 웬만한 걸로는 다 예쁜 표현이 안 떠오르네요. 조질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제 생각에 이거 보는 분들은 그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질 수 있어요. 사실 일본 바도 가봤겠지만 네.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특정 마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트릭에도 그런 게 존재했었고 저도 멘탈을 하지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었고 그래서 엄청 신기하게 보여줄 방법이 많았죠 저희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공연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통 공연 얘기를 할 때는 뭐 어떤 걸 준비하느냐 뭐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런 걸 주로 묻지만 사실 기존의 이런 대상들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해오셨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봤고 그렇다면 이번 공연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바에서 하던 곡과 극장에서 하던 것까지 이번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목도 소소하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와서 보고 별거 없네? 이거 편집되겠는데 안돼. 안 돼? 안 돼? 아니 안돼. 이게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 행하고 보여주고 네. 해왔던 커리어 대비 네. 내가 원치 않는 판타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서 네. 그래서 극장에는 힘을 실어서 마술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네. 가까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랑 하는 게 특별히 다르지 않은 그런 어쩌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는 카드 트릭 할 거예요. 멘탈인데 카드 트릭도 할 거고 이런 것도 할 건데 네, 누군가 별거 없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마술이 따지자면 짬을 오래 먹고 커리어가 긴 어떤 마술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해서 소소하다 제일 마지막에 쏘쏘하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꽤 오래 뵀는데 별거 아닌 걸 별거 아니게 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그쵸. 저는 에이스 온 탑도 끝내주니까요. 그래서 그럴 리는 절대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같이 삼성 행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대기업 네. 에서 행사를 하는데 스테이지 마술사는 이제 그런 게 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많은 걸 보여주자. 약간 반짝반짝을 많이 보여주자. 아니면 저는 좀 접근은 다른데 좀 저는 퀄리티를 좀 보여주자. 약간 그런 느낌의 승부도 좀 있긴 한데 선배님의 행사를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해가지고 그때 옆에서 봤는데 열쇠 몇 개 들고 와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큰 거 뭐 칠판 이런 거 안 들고 근데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이게 사람이 주는 힘과 전달력이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큰 스테디움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삼성 자회사 사장님도 오시는 행사였어요. 앞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니키가 있었으니까 네네. 니키가 오프닝 부를 쭉 하고 제가 뒤에 등장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끊으라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하는 그러니까 제 마술을 이 한 뭐 2개가 있었으면 어쩔 수 없네 하나밖에 못한 애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마술이 제가 미친 듯이 달려도 13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 5분 만에 끝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그널이 계속 들어왔나 봐요. 스태프들이랑 관계자들한테. 근데 전 무대에 있으니까 모르죠. 그래갖고 사람들 어떡하지 막 큰일 났는데 난리 났는데 막 그러고 있었나 봐요. 제가 봉투를 대표님 사장님한테 맡겨놨거든요. 나중에 봉투 뭐 열고 확인하고 이럴 때 중계 화면에 사장님이
빵 끝없는 모습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됐다 웃으셨다 좋아하신다. 그래서 무사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사장님의 좋아야 웃음이죠. 돼. 예.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트릭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중요시 여겼거든요. 모임의 대표가 뭐 이런 사람이 만족하고 이러면 성공적인 거니까. 약간 마술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싸울 때 리더부터 조져야 한다고. 그런 거. 제일 센 애부터 먼저 때려 눕혀야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살짝. 근데 왜냐면 스테이지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보고 할 수는 그냥 없으니까. 1대5 그냥 500으로 싸워야 돼요. 우린 일기토가 돼요. 누군간 좋아해 주겠지 약간 이런데 이거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그게 좀 가능하네요. 네. 경험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Yes or No 마술이 있는데 그 마술을 여러 명이 보지만 선택한 사람 정말 그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거 이외에 다음 마술을 이제 머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건 내가 고른 건데 이건 내가 한 건데 약간 이런 느낌. 멘탈의 또 큰 특성인 것 같아요. 저게 내가 직접 해도 그 느낌이 날까? 이번에도 좀 참여하는 게 많이 있죠. 네, 제가 아직 역량이 모자라서 관객이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멘탈을 할 수 있는 건 못해요. 잠깐만, 그런 멘탈이 뭐가 있지? 그건 별로 없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긴 시간 공연할 수 없어. 네, 끽 해봐야 한두 개 할 수 있긴 한데 긴 시간 관객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할 수 있진 않아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금까지 했던 공연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빔프 때가 있고 그 빔프에서 좀 다른 버전으로 하셨었죠. 빔프는 다 조금씩 다르죠. 빔프. 마술이 중복되는 게 들어있기는 해도 네. 다 다르죠. 뭐 시그니처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마술사만의 빔프 그리고 또 극장 공연도 하셨고 지금까지 했던 공연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처음 오는 뉴비들은 누구지? 이럴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그냥 단순 클로즈업 공연은 빼놓고 네네네. 그러면 지금 멘탈을 하고 있으니까 멘탈로 첫 공연이 몇 년도죠? 제가 한 연도를 몰라요. 2011년도. 이거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 때 그 프로그래머가 아마 그 친구인 카사였을 텐데 뭐 김유정 마술사랑 저한테 기획 공연을 맡아달라. 1시간 뭐 30분인가? 를 해달라 그랬을 거예요. 행사가 4일이면 1, 3일은 제가 하고 2, 4일은 김유정 마술사가 하는 형태로 하는 거고 그게 통합권자가 들어오는 거여서 첫날이랑 뭐 셋째 날은 관객이 반반 따로 들어온다. 중복되게 들어오지 않고 그 나머지는 그냥 현장에서 판매하는 일반 관객만 들어올 거여서 공연이 같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했거든요. 2번 해야 되면 나 같은 경우 뭐 프레딕션 U나 그러면 예언이 정해져 있는데 첫날이랑 셋째 예언이 똑같다. 그게 바뀌게 되는 예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건 나한테 뭐 일종의 번거로움이기도 그쵸. 하고 뭐 그런 거니까 뭐 얘기했더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제가 다양하게 다른 특별한 걸 준비한 줄 알지만 트릭이 있으니까 전 스텝을 누구를 데려가기가 힘들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시작해서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나 혼자 하면 되는 형태로 공연을 만들었죠. 시작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테이블을 넣어주면 그 상태에서 끝날 때까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멘탈 같은 뭔가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향이 있긴 했었는데 오하머가 있긴 했었는데 갑자기 1시간 뭐 넘는 쇼를 하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가뜩이나 뭐 멘탈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도 없었고 뭐 멘탈 매지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때는 없는 생소했던 단어였어요. 아예 뭐 모르던 때니까. 근데 그런 걸 한답시고 쇼처럼 이렇게 딱 걸리면 좀 우습게 여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쥐가 뭔데? 뭐 이러면서 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세게 때리자 가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지금 몇 시죠? 라는 게 초반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고분고분해질 테니까 같은 느낌으로.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여 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계획해서 뒤에 심지어 막 마술 안 되고 이런 게 한두 개씩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게 저 혼자 했으면 상관없는데 첫날 공연 이후에 한 친구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는데 걔가 세팅을 잘못해서 잘못됐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첫 공연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됐었고 뭐 제가 수업하거나 이런 거 하고 혹은 멘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 텐데 그 멘탈리스트들이 프레딕션 매직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설명하자면 긴데 그런데 뭐 그런 얘기 옛날에 있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긴 하지만 별 신경 안 썼는데 그 첫 공연은 마술을 딱 보니까 다 프레딕션이고 마술의 형태가 다 재빨리 바꾸기가 힘들어서 제가 심지어 그 공연을 만든 것도 한 빔프
그 빔프 내려가기 전에는 트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시간을 확보받거나 그럴 수 있는 게 한 3, 4, 5일 전쯤이라서 그때쯤에 이렇게 만든 거였거든. 제목을 프레딕션으로 해달라. 그러면 프레딕션을 해도 네.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고공지는 그런 식으로 나갔을 거고 그때 첫 번째 그 트릭이 반향이 되게 커가지고 네. 그게 시간이 중요하니까 네. 나중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스태프들한테 무대 감독인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네. 정시 시작. 정시 네. 시작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거 끝나고 그게 첫 시퀀스인데 그게 끝나거나 입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렇게 안내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네. 이쪽에 제 시상식이었죠. 잘못 고지가 되는 바람에 루카스가 빔프에서 상을 받을 때 네. 지인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진짜 그때는 빔프가 뭐 지금 얼마 오는지 모르겠는데 가득 찼죠. 정말 축제였잖아요. 축제요. 마술인들이 다 가는 축제였고 그때는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시상식 하면은 엄청난 축하를 받을 걸 상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막 누구 하면 이게 좀 과장처럼 들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 10명이 있었던 느낌. 제 체감상 진짜로. 그러니까 관계자를 제외하면 진짜 없었어요, 정말 제 기억에는. 정말 약간 큰 공간에 텅 비어있는 그 느낌? 그래서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고. 그래도 루카스가 한동안 저를 싫어했다고.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끝나고 올라갈 때 이제 보통 하면 대회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 르그마사님 거 봤냐고 그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다들. 왜냐면 대회는 이미 그때는 많이 괜찮은 마사가 많이 나온 상태라 큰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런 쇼가 없었잖아요. 전무했죠 거의. 잘 없었죠. 기획 공연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멘탈. 네. 멘탈이 약간 프로텍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 저는 이제 멘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을 때였으니까 멘탈이 골 프로젝션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뭔가 예언이 멘탈 약간 밤이로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 이외에는 생각이 안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멘탈이 쇼가 된다는 게 애초에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 그래서 그게 무슨 전설의 마법 공연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공연은 어디서 하셨어요? 그 이후로 빔프 이후로? 그러고 나서도 빔프에서 했죠. 이것이 하셨고, 예. 그 뭐야 말뿐인 것이다도 그때 아 빔프에서 했었고. 그 공연 진짜 좋았는데 포함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구도가 너무 예뻤어. 그건 뭐 정확히 얘기하면 김유정국 연출이어서 아. 저는 거기에 1원? 잊어먹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예뻤는데. 실제 더 예쁠 수 있었는데 그 회전 무대가 안 고장이 돼가지고, 나가지고 그쵸. 만들어 놓은 그림이 리허설 때 고장 났거든요. 그러니까 리허설 때 되고 이제 본공연 하려고 회전 무대를 원위치 시키는데 이제 안 움직이는 그래갖고 그거 잊고 있었어요. 그냥 통으로 다 포기하고 했어. 그건 따지면 빔프의 자원봉사나 일로 오시는 스태프들을 믿을 수 없어서 네, 김정국 마사가 자기 후배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그 친구들 그냥 다 스텝을 해줘서 그래서 기깎기가 맞는 거예요. 예. 아마 거기 이때 이렇게 하고요 이때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막 설명한 걸로는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본 국내에서 연출된 느낌의 쇼였어요 저는. 네. 항상 이마사 다음 이마사 다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두 명이서 해도 너 한 번 나 한 번 뭐 이렇게 네. 끝인데 조명이나 진행이나 이런 호흡이 처음으로 쇼 같았고 이것이 납시다. 이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 쇼로 넘어가셨죠. 네, 뭐 그 다음에 소극장을 했죠. 빔프에서는 계속 제 원액트를 대극장에서 하게 됐었고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전 빔프는 테스트 무대 같은 곳이었거든요. 첫 번째 때 깨달았으니까 프레딕션을 안 해야 되네. 네, 그래서 뭐 덱 메모라이저 하고 한번 1차 시도 때 실패하고 2차 시도도 하고 그 다음은 다른 형태로도 큰 무대에서 해보고 이제 거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사이즈는 소극장이니까 소극장 무대를 제일 처음에 한 건 원더매직 형배 씨? 형배 네. 형배가 처음 봤어. 저 방배 쪽에 있을 때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을 때 뭐 건물 한 켠에 소극장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이건 몰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피크 때였는지 여기에 사무실 있고 길 건너 어디에도 있고 뭐 있는데 이 건물에 있는 지하에 그런 걸 만들어 놔서 수업용 공연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업 때 제가 어떤 마술을 알려주는데
그 마술들을 이렇게 해서 공연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같은 형태로 만든 공연이었었고, 당시에 또 소극장 그 대학로에서 연애조작단. 연애조작단 김희정 마술사가 소극장 공연할 수 있는 자기 공연에 있는 마술사들을 막 이렇게 모았거든요. 연애조약단 때 저는 그 안에 팀 안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좀 간접적으로 있었던 입장에서는 그때 박민호 마술사님도 하셨었죠. 심지어 제 기억에는 관객들이 제일 많이 보고 공연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정산을 봤잖아요. 네. 다른 마술사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제일 많이 왔다고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업체? 다른 데에서도 한번 컨택이 와가지고 와서 뭐 개인 공연을 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세빛둥둥 섬에선가 어디선가 맞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곤란한 건 하나가 아이들이 보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네. 좋은데 애들은 못 보고 뭐 이런 게 항상 고민인가 보더라고요. 제 공연은. 선배님 공연이라기보다는 멘탈쇼, 성인 멘탈쇼를 하기에 한국 문화가 조금 네. 아무래도 타겟팅이 좀 더 애들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애초에 성인 대상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왜 애들이 못 보나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재미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볼 때. 볼거리가 없어서. 네, 그게 가장 큰 거. 제가 그 대학로에서 할 때도 네.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몇몇이. 네. 뭐 그때 다른 공연은 다 전체 관람이 됐거든요. 네.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근데 저는 제 것만 뭐 티켓을 오픈할 때 제 것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가급적이면 15세 뭐 이런 가급적이라는 말만 썼었으니까 네. 초등학생들이 뭐 가끔씩 들어왔어요. 오면 힘들어요. 힘들어하다가. 시각적인 볼거리가. 그래서 제가 한 중간 후반쯤에 네. 아저씨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친구들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카드 스프링하고 말하면 그때만 봤었죠. 네. 근데 제가 대런 공연을 갔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더 낮을 거예요. 연령대가 봐야 되는 미니멈이 아마 제 기억에 11살 이하였던 것 같은데 15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15만 넘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15 미치면 아이 바이 아이 네, 키즈 바이 키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나 힘들어 막 이렇게 소리 내는 애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애들은 안 데려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또 프레딕션 예언을 한다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메모라이징 한다, 그러니까 뭐 기억술이라고 하나요? 그걸 한국어로. 지금 들어보면 그 두 개 말고 어떤 걸 할 수 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인드 리딩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의 심리 있기도 하고. 마인드 리딩을 할 수도 있고 프리코그니션이라 그래갖고 뭘 알아내기도 하고, 사실 따지면 몇 개 없어요. 많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수업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수업할 때 멘탈의 현상이 나는 두 개라고 생각한다. 뭐 많은 마술사들은 뭐 텔레파시도 있고 프레딕션 같은 프리코그니션도 있고 클레어보이언스도 있고 뭐 사이코키네시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코키네시스냐 아니냐로만 구분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팍 뭐 깬다든지 휜다든지 하는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걸 제외하고는 다 연출의 차이일 뿐이다. 모두 다 이 정신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다양한 연출적 뭔가가 있는 거죠. 우연을 보여주기도 하고, 진짜 과학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장난을 보여주기도 하고. 맥스웨이브 책이었나? 전 두 분류 이렇게 봤는데 넣느냐 가져오느냐 정의법이.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주느냐 가져오느냐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죠. 표현법에서는 또 아예 다르네요, 개념이. 네. 표현에서는 마술사한테 자유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은,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재밌기가 좀 어렵잖아요, 쇼가. 네. 지금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아니 이렇게 정보만 가져오는 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공연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벨 맞추기 같은 건데요. 네. 저한테는 클로즈업에서도 엄청 재미난 마술사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김민영 같을 순 없어요. 네, 재밌게. 그 정도 돼야 재미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건 느껴지잖아요. 재밌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그것만으로도 전 되게 재미난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미소 짓고 즐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약간 그런 성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바에서 공연하거나 그럴 땐 언제나 그게 제일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즐겁게. 그러니까 저한테 말 한마디 걸기 힘들어하고가 아니라 잠깐만요 해도 될 만큼 서로 벽도 없어야 되고,
또 제가 그게 필요할 때는 만들어야 되지만 그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멘탈로 넘어오면 어느 지점이 필요한데 비겁한 방법으로는 제가 공연 초반에 나레이션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공연 그때 뭐 예를 들어 그 연애조작단 때를 따지면 뭐 화수목 뭐 다 마술사들이 있는데 재미나고 젊고 잘생기고 내 공연에 온 건 우연인 사람들도 있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다. 내가 그날에 있었던 마술사들만큼 재밌게 해주거나 그럴 순 없다. 난 그런 마술사 아니. 신기한 거 하나만 내가 진짜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재밌게 하려고 졸라 노력해요. 그러면 그 나승기 씨의 충족으로 재밌다 라고 느끼게 비겁하죠. 요거 잘라가지고 앞에 일단 갖다 쓰고 다시 넣으면 되겠다. 요거 기억해놔. 요거 잘라서 앞에 살짝 쓰자. 안돼. 살짝 앞에 썼다가 다시 뒤로 가자. 이거 재밌다 이거. 오케이. 앞에 각 하나 잡았다.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이제 마술 공연에서 진짜 완전 퍼블릭이 아니고서, 그러니까 마술을 내가 한 번도 안 봤어, 매체를 안 봤어,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요즘에는 애들이 신기한 공연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제 내가 픽션인 걸 알고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제가 제 스테이지를 하면 예를 들어 지팡이가 실크가 됐어. 근데 그거를 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볼 것 같지 않아요. 더 이상 지금 세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학기술도 너무 많고, 저는 이 아이패드가 더 신기한 거거든요, 마술보다. 진짜로 너무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약간 마술사들이 다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근데 신기한 사람으로 표현은 점점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연을 이제 메이킹 하면서 요즘에 계속 매니지먼트 하면서 마지막 남은 신기한 장르지 않나 싶어요. 멘탈은 사실 본질적으로 이 공연을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 할 것 같거든요, 1시간 내내.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네, 신기할걸요?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신기만 하겠죠. 아니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마술도 이번에는 죽을 것 같이 표현하진 않을 거야. 네, 소소하다니까. 네. 왜 흥분하고 그래? 막 이러면서 진정시키고. 전 이런 거 좋아해서. 저는 박수도 안 치게 하거든요. 박수 치지 마! 시끄러워. 뭐 그런 스타일이라 의무적으로 쳐주는 박수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박수 쳐달라는 얘기도 절대 안 하고 그걸로 흥 띄우고 이런 것도 별로. 그리고 또 침묵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전 적막감 이런 거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그 순간이 불편해져도 저는 제가 편하니까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꼈을 때 로마사님 거에서 가장 재밌는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스포를 할 수 없는데, 어떤 선택지가 됐을 때 보통은 이제 이거 선택하세요, 그럼 이거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요 하고 나서 맞추면 이렇게 끝나거나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이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바꿔도 되나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바꾸면 기회를 주시니까. 근데 이거 바꾸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상태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근데 이거 바꾸면 되나? 하고 했을 때 그 맞는 그 희열감이 있는 파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챌린지일 때도 있을 거고 제 입장에서 챌린지일 때도 있을 거고 혹은 보험이 존재할 때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츄에이션을 그걸 쓰고 나면 상관없는 일처럼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고민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네, 그냥 될 거네. 같이 되면 안 되니까 쫄깃함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죠. 그걸 주고 싶고 이 사람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 쫄깃함이 형성된 다음에 맞아도 좋지만 저는 안 맞아도 좋다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거 쫄지 않죠. 근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고 그땐 보험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앞에 쌓여져 온 것 때문에 갑자기 지금 챌린지 하고 싶어진 경우도 있죠. 관객의 챌린지도 있으니까. 요즘에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옛날부터 원래 있는 말이지만 영어니까 볼드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뭐 볼드하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볼드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 그 시츄에이션은 전혀 볼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흔히들 볼드하다는 어떤 특정 매지션들에 의해서 번진 것 같은데 룩저메인가? 루쿠저메이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쨌든 네. 얘기만 하자면 그쵸?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할 때, 머리로 그릴 때 이렇게 되면 초대박 같은 것 때문에 간혹 무모하기도 하면서 그 되게 대책 없는
혹은 너무 티나는 그러니까 너무 티나서 볼드한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적절한 챌린지여서 볼드하다기보다 네. 그냥 되게 티나 그냥 진짜 명조 굵은 채로 볼드하게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같은 네. 모먼트를 즐기더라고요. 네. 즐기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는데 즐기는 건지 도박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도박에 가까운데 그것도 제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다른 표현이 없어. 그 제대로 됐을 때 한번 그걸 느끼고 싶어. 그걸 맛본 거야. 뽕뽕 맛이. 뿅 갔어. 네,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네. 그리고 관객의 반응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무리하게 시도하기도 하죠. 사실 그런 걸 제일 많이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 바에 있었죠. 그러면 규정 공연을 끝내요. 손님들 공연 봤으니까 내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끝나면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 손님들이랑 얘기하죠. 죄송한데 뒤에 공연 때문에 옮겨야 될 때는 있지만 아닐 때는 얘기 나누고 단골로 만들 수 있는 찬스니까 얘기를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빠니까. 그럴 때 하는 건 다 그런 거. 이제 오케이 나의 테스트 시간. 테스트. 네, 나의 테스트 시간. 문제 틀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걸 하고. 틀리면 뭐라 그러시나요? 안 되네. 아니, 안 되네. 아니 좀 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희대상한테 하나 배웠거든요. 희대상도 좀 그런 면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파트에서. 바에 있으면 그거 있어야죠.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죠. 딱 알려줄게. 2단어. 고맹. 미안. 미안. 그거 알려주시더라고요. 마법의 단어예요. 네. 근데 그게 재밌어야 되는데요. 엄청 재밌어요. 톤을 잘 잡아야 돼요. 고맹. 근데 몇 번 하는 거 봤는데 성공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을 때는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예. 그것도 매지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관객이 마술사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근데 그걸 하려면 앞에 마술이 괜찮았어야 돼. 그건 당연하죠. 앞에부터 계속 이때부터 사과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당연한데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처음부터 볼드하고 5개 치고 미안하다고 5번 하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전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 사과를 하는 타이밍이 되게 잘 해야 되나 봐요. 그게 어려워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로 그 클로즈업으로 많이 부대껴갖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되는 대상도 있고 아닌 대상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일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고멘, 스미마셍 아예 진짜로 정말로 사과를 해야죠. 진짜 괜찮은 게 뒤에 있으면. 근데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스터 펄도 그 얘기 형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아직 안 바뀌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인비지블 덱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저예요. 그냥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트릭 출시는 전부 다 제 시그니처는 인비지블 덱이라 그럴 거야. 그걸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잘하기 어려운 마술이잖아요. 왜 잘하기 어렵냐면 이미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기준이 되게 어려운데 그게. 따지면 방송에서 했던 그 인비지블 덱 형태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이제 얘기들이 좀 날라가 있기는 하죠. 뭐 방송에서 짧게 해야 되고 전 말을 많이 하니까 편집돼 있긴 한데 그러면 결과를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저는 언제나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한 카드를 바꾸게 만드는 거랑 이걸 제가 바꿀 기회를 주는데도 바꾸지 않게 만드는 거랑을 연습할 수 있었어요. 네. 이거 혹시 보내볼 수 있나요? 사실 제가 계획해놓은 공연 구성에는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약간 여기는 앵콜도 좀 가능하니까 막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이거 방송 봤는데 그거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집에 두고 왔는데? 안돼. 볼 수 있나요? 그 쪼르면 그럼요. 이거 제가 보러 주사위통 쓰는 거 있거든요. 해갖고 뒤집어 놓고 뚜껑 닫고 막 이러는 거 주사위 숫자 맞추는 거. 그거 제가 하는 연출하는 거 보면 사람들 그거 사요. 그거 볼 수 있나요? 이번에요? 네. 그게 중요하죠. 못 보면 이거 뭐하러 얘기하는 거지? 여자 관객이 올까요? 여자 오지 않을까요? 이것도 후보의 그런 스페어에 약간 물론 이제 지금 이 마술 앞에 있는 마술 2개를 못 보더라도 다른 더 괜찮은 혹은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후보들이 빠지는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물어는 볼 것 같아 와서 근데 그 인비지블 덱
맛이라거나 아니면 그 다이스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뭐 그건 알아서 졸라보시고 그날에 맞춰서 그건 알아서 아니면 끝나고 이제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집에 두고 가는 거. 근데 그분이 주섬주섬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일 생각보다 많아. 아 정말? 네, 생각보다 더 있었어요. 이런 경험 있었고 저 뭐 슬리빙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샵 제 펜이 없으니까 갑자기 뭐 잘 사실 옷이 없는 건데 펜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제 샵 빌려드릴게요. 그럴 때도 있었어. 나시 입고 있는데. 아니 이게 적합한 옷이 아닌데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피셜인데 아칸이 한국에 유행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좋아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은 루스맨 때문인 것 같아요. 아칸이라는 게 유행한 이유가 거의 처음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 제가 한 게 장난컨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에요. 그죠. 예, 제 기억에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무슨 마술이에요? 라고 그래서 그냥 마법. 네. 저한테 알고 물어본 사람이 현우하고 네. 그때 뭐 왔던 슬리밍하는 어떤 외국 마술사 있었는데 네. 그렇게 2명 딱 있었어요. 네. 2명만 현우하고 그 마술사만 그거 누구 버전이냐 뭐 그 친구는 그렇게 물어봤고 현우는 그거 아칸 아니야? 라고 물어봤었고 아칸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 방식은 거의 선배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 물론 메서드적인 거는 원한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메소드적인 것도 제 방식인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모먼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 다 존재하겠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였어요. 약간 그거는 못 보나요 혹시 이번에? 네. 그거 하나도 못 찾아냈어. 여기 지금 책이 좀 많이 있는데 아칸 얘기 실패했고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는 멘탈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북테스트잖아요. 네. 빼놓을 수 없는 저도 또 북테스트 좋아하는데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북테스트를 오프라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사람들이랑 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하거나 말고 즉흥 진짜 임프롬프트로 할 때 말고는 잘 안 해요. 왜요? 이유가? 실제 그러니까 무대에서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부터가 너무 이상해. 그걸 못 하겠어. 그 말을 못 꺼내겠어. 준비된 소품 같은. 제가 여기에 여러 종류의 포크를 걸어놨습니다. 아무 포크는 안 하고 그러시죠. 해갖고 휘는 거랑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하는데 연출에 따라 책을 꺼내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뿐인 것이다 일 때 북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잊고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마술 공부를 하는 마술책이다. 영어 책이고. 그래갖고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불러 올려갖고 막 보면 온데 막 포스트잇에 막 적고 공부한 흔적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공부한 적.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펼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제 이름이랑 활용해가지고 그 단어를 맞추는 건데 사람들이 그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즐겨보고 수도 없이 공부한 책이어서 이 책으로 출발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니까 제가 서점에서 오늘 아무 책이나 구해왔는데요 이런 건 이상하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거 했었고 그 마술이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이나 무언가를 막 올리면 되게 별로인 마술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하지 않겠다가 정해져서 안 하게 된 거고 북테스트 자체는 매력적인 마술이죠. 언제나 매력적인 마술이고 좋아요. 그래서 물어볼까요? 이번에 북테스트 하냐고? 아니요. 북테스트를 하냐고. 기분 나빠요. 이번에 할래요. 이번에 북테스트는 할래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할 거야. 그럼 북테스트 말고 뭘 하시나 이제는 물어볼 때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북테스트 할 거예요. 북테스트 하시나요? 북테스트 할 거예요. 북테스트 한답니다. 그 예쁜 마술. 그때 그 마술 말고. 새로운 북테스트 카테고리니까 사실. 그래 갑자기 좋네. 이럴 거면 애초에 북테스트를 물어볼 걸. 하신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졌네. 원래 안 할 줄 알고 마음을 이만큼 먹고 있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보러 오셔야겠네요. 원래는 아칸 하자 그러면 아칸 보러 오시라 그랬거든. 인비지블 덱 보러 오라고. 그러면서 북테스트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북테스트를 대체할 만한 뭘 하실 건가요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맞지 못했네 오늘. 트랙바에서 했던 약간 시그니처 액트, 물론 이제
선배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그니처 액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번에 좀 하시나요? 가까우니까. 뭐, 네, 하는 것도 있죠. 그거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사람들 라이브로 보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부분 방송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런 네. 것들 근데 이건 다르잖아요, 경험이. 뭐 그렇기는 하죠. 방송에서는 선택을 하는 마술이 좀 덜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긴 하죠. 네. 남이 하는 거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그리고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면 이게 사전에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나? 약간 제가 인터랙티브를 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이긴 했었는데 멘탈하는 사람이니까 인터랙티브도 하나 해야겠다. 그랬었는데 관객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멘탈의 최대 약점은 그건 것 같아요.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노출될 때 네. 그건 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도 있고 한 여러 번 찍어서 괜찮은 거 낸 걸 수도 수도 있잖아요. 있다. 뭐 이렇게 선택에 관한 거니까. 왜냐면은 다른 틀 마술은 트릭 자체를 모르겠는데 멘탈은 그냥 5번 다 찍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되니까.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그 저희 가족들이 보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여러 번 찍고 한 번 한 거라 그래. 에이 우리 그렇지 않아? 이랬는데 정말 이런 건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는 얘기여서 네. 조심스럽긴 한데 마술사들이 쌓아온 업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 논란이 있다면서 이게 기법이다 아니다 뭐 그렇죠. 결국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제 윤리 안에서는 없는 일이거든요. 제 직업 윤리 안에서는 없어야 되는 일이고 그게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입장이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라이브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 라이브 쇼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멘탈은 특히 물론 모든 마술이 라이브로 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긴 한데 멘탈은 특히나 진짜 선택을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하는 걸 봤을 때 오는 충격, 감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 앞에서 박민호 박사님이 이러고 계신데 잘라라. 끝내라. 끝내라. 근데 이제 편집할 게 지금 산더미라서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지금. 그래도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저도 오늘은 조금 원래 제가 코어를 잡고 오거든요 인터뷰할 때 처음으로 중구난방으로 했어요. 그게 저는 네. 너무 재밌었던 게 시작할 때 선배님 오늘은 이런 얘기로 딱 중심을 잡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근데 지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아니 계획대로 안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하인드 씬 류마사님 마무리할 건데 오늘 제가 느낀 점은 이제 방송에서 호스트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지금 방금 깨달았고 첫째는 뭐랄까 제가 멘탈을 하진 않지만 제 계획이 오늘 총 5가지가 있었는데 단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선배님에게서 오늘 이제 본질적인 마술에 대한 이야기,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칸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인비지블 덱도 필요 없고 그 아름다운 다이스도 없고 안 할 줄 알았던 북테스트는 볼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소소한 공연이 지금 홍보를 열심히 제가 했고요. 이거를 예. 이렇게 홍보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별로인 거예요. 근데 되게 솔직한 방송이라서 예. 하나는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네. 정성을 다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들어도 그걸 하진 않지만 궁금해졌을 거라고 궁금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졌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번 공연은 네. 저한테는 진짜 한 8년 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에서 공연했던 기억이랑 따지면 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즈업 마술사였던 시간들도 존재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니 바에서 했던 형태의 공연들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멘탈하는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 그것에 해당되는 마술도 하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을 소소히 담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자면 바마술사로서의 삶과 클로즈업 마술사 극장 공연자의 모든 지금까지의 총집합체 결과물을 볼 수 있는 파이널 어벤져스를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보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의 마술의 섹션 총 3가지의 섹션을 다 한데 모은 드디어 결정체
그건 다음에 할 대대하다 봤을 때 할게요. 네. 중중 먼저 하고 소소하다 하고 중중하다 하고 네. 대대하다 할 때. 근데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세 가지 감각을 다 맛볼 수 있는 공연인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클로즈업 마스터로서의 그런 부분, 네. 바메이션으로서의, 그리고 후에 극장 공연에서 멘탈리스트로서 봤던 것들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공연이지 않을까. 아무리 포장을 해도 포장이 벗겨지네요, 여러분. 네. 여튼 오늘 마무리 여기서 할 것 같고요. 그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지금 비하인드 씬 루아사님하고 편한 대화도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8월 동안 루아사님 공연 한 달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8월만 할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 제가 단언컨대 한 번만 보기엔 너무 아쉬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번 보고 싶은 공연일 것 같고, 얼른 예매해서 공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로마스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